어떻게 된 일인데 입원이라니? 너 일은 어쩌고 여기 왔어? 무슨 급한 일이라고? 내가 있으면 되는데. 어디 다친 건데 입원 꼭 해야 한대?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얘가 혼자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졌어. 네? 아니 당신은 조심했어야지. 입원까지 할 정도로 다친 거야. 통원 치료는 안 된대? 의사가 뭐래? 허리를 조금 크게 다쳤는지 입원해서 치료받으면서 경과 지켜봐야 한다네. 2주는 입원하라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지. 어머님, 제가 무슨 혼자 넘어져요. 어머님 싸우는 거 말리다가 어머님이 밀어서 넘어진 거잖아요. 뭐? 엄마가 싸우다니 누구랑 싸워? 어디서 싸웠다는 건데? 어머님이 주신 반찬통 가져다 주러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 근데 비상계단에서 큰 소리 나길래 가봤더니 502호 아주머니 알지? 그분이랑 또 싸우고 계시더라니까? 야, 걔가 먼저 나보고 자기 아들이 어쩌고 하면서 잘난 척 하잖아. 그런 말도 한두 번이어야지. 볼 때마다 자랑질하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는 안 다쳤어? 그 아줌마는 왜 엄마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 아무튼 당신은 왜 쓸데없이 계단에서 넘어졌어? 계단에서 넘어진 게 내 탓이야? 어머님이 그 아줌마 머리채 잡고 그 좁은 공간에서 싸우는데 계단으로 넘어지지 어디로 넘어져? 아니 그래도 입원하면 학원도 못 나가잖아. 당장 우리 집 대출금이랑 생활비는 어쩌고. 맞벌이라서 집도 무리해서 구했는데 당신이 입원해버리면 어떡해. 뭐?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신 엄마 구하다가 다친 건데 일하는 시간 빼고 굳이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집 대출금이랑 뭐가 어째? 아이고 누가 보면 죽을 사람 구해준 영웅인 줄 알겠네. 계단 얼마 안 되는 거기서 넘어졌다고 생색내니? 그래 고맙다 고마워. 됐어. 그게 아니라 걱정되니까 그러지. 당신 모아둔 돈 있지? 2주 입원이라고 하잖아. 퇴원하고 바로 학원 가면 되잖아. 돈 안 떼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왜 발끈하니? 아들이 혼자 다 떠맡길 바라니? 결혼 전에 너도 동의했다면서 돈 없어질 것 같으니까 말 바꾸는 거야?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전부 말했어? 당연히 엄마도 알고 있어야지. 내가 말했으니까. 당신이 그동안 편했던 거라고. 다른 집 이야기 못 들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용돈이니 뭐니 매일 귀찮게 한다고. 근데 당신은 그런 연락 받은 적 없잖아. 뭐 그래. 어머님이 알아도 상관없지. 근데 이런 반응으로 돌아올 줄 알았으면 그냥 백수인 어머님이 입원하게 둘 걸 그랬다.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다쳤어야 한다는 거야? 이거 아주 내가 내일 당장 죽길 기도라도 할 눈빛이네? 당신 진짜 미쳤어?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허리가 아니라 머리를 다쳤냐? 아우 말이면 단 줄 아나. 시끄러우니까 나가. 병원비 내줄 것도 아니면서 너는 학원 빼고 여기 왜 왔어? 그렇게 돈이 중요하면 다시 학원 가서 강의나 해. 저 성질머리 아주 시애미 앞에서도 지가 왕이지 왕이야. 아유. 퇴원 후. 뭐? 1년 휴직했다고? 퇴원했는데 왜 1년 휴직을 해? 당장 복직해야지. 입시 학원이잖아. 원장님이 중간에 선생님 바뀌면 애들 혼란스럽다고 그냥 1년간 치료 잘 받고 확실하게 나아서 오랬어. 원장님이 먼저 배려해 주신 거야. 아무리 원장님이 그랬다고 해도 예의상 한 말이었을 텐데 그걸 덥석 물고 알겠다고 했어? 당신은 입시학원 선생이 쉬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왜 그 무게를 몰라? 왜 화를 내? 저번부터? 그리고 당신은 끝까지 내 걱정보다 돈이라는 거지? 솔직히 계단에서 굴렀다고 안 죽었잖아. 2주 입원 치료 받았으면 됐지. 뭘 1년을 쉰다고 그래. 일하기 싫어서 엄살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진짜 지독하다. 당신 엄마 구해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누가 구해달래? 우리가 결혼 전에 정했던 원칙 기억 안 나? 집 대출금이랑 공동 생활비 외에는 각자 벌어서 각자 쓰기로 했잖아. 기억나.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러면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기로 했던 말도 기억하고 있겠네? 당연히 기억하지. 그러면 당신도 잘 알겠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설마 두 번째 조항 때문에 그랬다고 할 건 아니지? 맞는데? 그리고 당신 1년 쉰다고 하면 공동생활비랑 대출금 1년간 안 빼먹고 낼 자신 있어? 병원에서는 2주 쉬고 출근한다며 말이 바뀌었으니까 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그러면 당신은 왜 그때 화냈는데? 내가 뭘? 내가 백수인 어머님이 입원하게 둘 걸 그랬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하면서 화만 냈잖아. 각자 부모님 알아서 챙기기로 했다고. 어머님 계단에서 구르게 놔뒀으면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그 조항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이해했을 것 같아? 그건 예외 상황이었잖아. 각자 부모님 챙기자는 게 용돈이나 생활비 뭐 그런 부분 말한 거였지. 누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까지 내 부모님 아니니까 손대자고 했겠어? 계단에서 구른다고 안 죽는다며. 생명이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내가 굳이 나섰네. 다음부터는 약속대로 할게.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자꾸 대화가 산으로 가는데 우리 공동 자금에서 조금이라도 차질 생기기만 해. 당신도 알지? 나 약속 어기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당신은 모르나 봐? 내가 어떤 사람 싫어하는지? 당신도 약속 어기는 사람 싫다고 했었잖아. 약속 어기는 사람 싫지. 근데 더 싫은 사람은 본인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 살아보니까 훨씬 더 최악이더라고.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똥 밟은 거지. 뭐? 나보고 한 소리였어? 야,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야. 그걸 모르는 게 더 최악이야. 네 부모만 중요하면 평생 부모님만 끼고 살지 뭐하러 결혼했어? 남의 집 귀한 자식 돈으로 효도하고 싶어서 결혼했냐? 비아냥대지 마. 나 당신 감정 쓰레기통 아니야. 당신이 감정 쓰레기통이면 난 감정 매립지야, 매립지. 말싸움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말만 짓거리면 되는 줄 알아? 가방끈만 길면 뭐해? 무식한 건 길고 짧은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뭐? 이제 무식하다고까지 하네? 내가 무식했으면 전국에 있는 선생들은 다 꼴통이고 등신들이냐? 너야말로 말이면 단 줄 알아? 아무튼 당신 돈에 불똥 튀게 안 할 거니까 소리 지르지 마. 당신 소리 지를 때마다 갈라지는 그 목소리 듣기 싫어 죽겠으니까. 남편과는 같은 입시 학원 선생으로 만났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각자의 삶을 좋아할 줄 몰랐어요. 결혼 전에 저런 약속을 했던 것도 남편이 먼저 제안했던 건데요. 듣기에는 괜찮아 보였죠. 여자들이 결혼할 때 혹할 만한 조건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조건이 결혼하고도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줄 몰랐어요. 가끔은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은 한 번 정한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서 절대 어길 생각조차 안 했죠. 특히 제가 의린 상황에서만요. 그래도 모아둔 돈이 있어서 초반에는 버틸 수 있었는데요. 역시 들어오는 돈 없이 나가는 돈만 있으니까 결국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당신 혹시 여윳돈 좀 있어? 왜? 이번 달 엄마 생활비를 내 돈으로 못 줄 것 같거든. 당신한테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아, 여보. 그러니까 왜 1년을 쉰다고 했어. 당신 복지까지 아직 4개월이나 남았잖아. 돈 없으면 말아. 엄마한테 말하면 되니까. 내가 집 대출금도 당신 돈 없을까 봐서 내줬었지. 근데도 또 돈이 모자라? 그게 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지 마. 그건 진짜 비겁한 변명이니까. 2번 내준 걸로 생색이야? 그리고 대출금 내준 그거 내가 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내가 내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우기고 우겨서 내겠다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냈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이러려고 내준다고 했어? 생색 내고 싶어서? 이럴까봐 내가 내겠다고 한 건데. 그때 당신이 2번 냈으면 복직 4개월 전이 아니라 반년 전에 돈 떨어지고 없어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겠지.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됐어. 물어본 내가 바보다. 내가 알아서 할게. 장모님 생활비 부족하면 장모님 집 팔면 되겠네. 이참에 원룸으로 이사해. 뭐? 아니 솔직히 장인어른도 없이 장모님 혼자 방 2개짜리 집에 사는 건 공간 낭비기도 하잖아. 누가 보면 아주 넓은 좋은 집에 엄마 혼자 사는 줄 알겠네.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사는 건데 그 집을 팔고 원룸에 보내라고? 생활비 없다면서. 그러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거지. 내가 대안을 제시해 줬잖아. 그게 자식이 할 도리야? 부모님 집 팔고 원룸 보내는 게? 그러는 당신은 아버님 어머님 집 팔고 원룸에 가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것 봐. 당신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고 하는데 똑똑한 척 예리한 척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부모님을 원룸에 보내라고? 장모님은 혼자잖아. 나는 아버지 엄마 둘이라서 원룸에는 못 살지. 투룸은 살 수 있겠네. 재밌냐? 재밌어? 아무튼 나도 당신이랑 싸우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도와줄래?
나도 바라는 바네요. 당신이랑 싸워서 해결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당신한테 손 안 벌려. 그래주면 나야 고맙고. 진작 그러지 그랬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서로를 헐뜯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내가 후회를 해.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지금 누가 후회할 상황인지 안 보여? 괜한 자존심 때문에 날 세우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지금 갑은 나고 을은 당신이야. 부부 사이에 갑을이 어딨어. 그걸 따지는 게 이상하지. 우리는 동등한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당신이 갑과 을을 만든 거야. 또 모르지. 당신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갈수록 얄미워졌어요. 부탁 한번 했다고 사람을 저렇게 내리깎을 줄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 한 그 약속도 이러려고 한 게 분명했죠. 심지어 더 괘씸한 건 저한테 줄 돈은 없다고 해놓고 시부모님 여행 경비를 대줬더라고요. 물론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엄마 집을 팔라고 쉽게 말하면서 본인 부모님만 중요하다 이거죠. 그날로 남편과 더 멀어졌어요. 집안일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고 니목내목 확실히 나눴죠. 그랬더니 저더러 쪼잔하다더라고요. 먼저 쪼잔하게 군 게 누군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니까요. 한 달 후. 당신 이 택배는 다 뭐야? 돈이 어디서 나서 쇼핑했어? 지금 한 푼이 아까운 상황인데? 당신 말대로 1년 쉬는 건 나한테 무리 같더라고. 그래서 내 살 길 찾는 거야. 카메라? 마이크? 이게 다 뭐야? 인터넷 방송이라도 하게? 당신은 재미도 감각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방송을 해? 방송도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내 적성 살려서 할 거니까 남의 일에 신경 꺼줄래? 온라인 강의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온라인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더러운지 몰라서 이러나 본데 온라인 수업으로 먹고 사는 이상한 놈들 그거 다 돈 쓰고 광고 때려서 돈 버는 놈들이야.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해.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미래 알아서 개척해 나갈 테니까. 그리고 장비에 손대지 마. 고장나면 수리비 줄 거야? 얼마 못 가서 관둘 거면서 꼭 나한테 화 풀이지. 집에 있을 거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고 다른 일을 해. 집안일 잘하고 있는데 뭘. 잘하긴 뭘 잘해. 출근할 때 보면 양말도 없고 속옷도 없을 때도 있는데. 그건 네가 해야지. 나도 내 빨래 내가 하잖아. 나는 일하러 다니잖아. 당신은 집에 하루 종일 있고 그리고 허리 그것도 이제 다 나은 거 아니야? 이딴 거 알아보고 할 시간에 차라리 학원에 나와 사무 보조라도 하던가. 아직 통원 치료하는 거 몰라? 하긴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는데 당신이 병원에 가는지 다른 곳에 가는지 어떻게 알아? 어차피 관심 없잖아. 뭘 물어. 그리고 온라인 강의하려면 얼굴이랑 몸매가 출중해야 학생들이 찾아서 본다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당신 세상에서는 그런 애들만 있었나 보지. 내 세상에서는 아니거든. 외모보다 실력이 먼저인 세상이야. 네 허접한 세상이랑 내 세상은 차원이 다르다고. 뭐? 저게 진짜. 그리고 당신이 그랬잖아. 나한테 줄 돈은 없다고. 아버님, 어머님 여행 보내줄 돈은 넘쳐나면서 나한테 빌려줄 돈은 한 푼도 없잖아. 안 그래? 내 말이 틀려? 이런다고 당신이 학원 다닐 때처럼 대출금이랑 공동생활비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로 수익 내는 게 쉬우면 개나 소나 온라인 강의하지. 뭐하러 출퇴근하면서 학생들이랑 대면 수업하겠어. 비대면 수업이 훨씬 편한데.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그만 나가라고. 카메라 세팅해야 하니까. 유난이네. 유난이야.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학원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겠지. 직장의 소중함을 깨닫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겠어 아주. 복직하기 전에 제 살 길은 제가 스스로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온라인 강의를 찍기로 했는데요. 일상에 지장은 없었지만 학원에 출근하게 된다면 오랜 시간 팔을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못 믿고 비아냥댔어요. 촬영한다고 찍고 있으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방해하거나 괜히 시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영상이 임급동에 오르면서 다른 영상 조회수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복직 당일. 진짜야? 당신이 관둔 거 아니고? 미쳤다고 내가 관두겠어? 1년 공백은 복직하기 힘들 것 같았어. 그걸 알면서 알겠다고 한 거야? 왜 이렇게 밥그릇을 못 챙겨? 그래도 퇴직금 더 챙겨주셨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온라인 강의가 체질에 더 맞는 것 같아. 여보, 정신 차려. 그건 아르바이트보다 못해. 당신 그거로 얼마 버는데 학원 다닐 때만큼 벌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만큼 벌겠어. 당연히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라고. 학원 다녔으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길을 쓰면서 잘리게 하냔 말이야.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원장한테 따져보기는 했어. 따져서 뭐해.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나는 온라인 강의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시작하면서 공용으로 나가는 돈에 문제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또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불안을 안고서 살아야겠어 내가? 난 안정적인 삶이 좋아. 당신 허리 다치기 전에 그 삶이 좋았다고. 내 허리 다친 거 들먹일 거면 어머님한테 가서 따져. 어머님 때문에 다친 거니까 억울하면 어머님한테 가서 병원비 받아오라고. 나도 억울해 죽겠으니까. 진짜 질린다. 병원비나 겨우 벌어서 쓰는 하루살이 같은 년. 뭐? 혼잣말이야. 신경 쓰지 마. 지금 욕했어? 답답해서 그랬다. 답답해서. 나도 스트레스 풀 곳은 있어야지. 당신만 보면 여기가 꽉 막혀. 나도 당신한테 자존심 굽히고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런 심정이었어. 당신이 나 개처럼 무시하고 벌레 보듯이 할 때 심장이 미어지는 기분이었다고. 나는 억울한 상황인 거고 당신은 그럴 만한 상황이었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더니 당신이 딱 그런 사람이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나야말로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야. 결혼 전에 각자 부모님 챙기자는 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 말이었지? 이런 식이 뭔데? 내가 뭐 어쨌는데? 부부끼리 돕고 살 수도 있지. 그 돈이 아까워서 나랑 어떻게 사니? 나는 생일 때도 내가 해준 만큼 10원까지 정확하게 액수 맞춰서 선물 받아본 건 네 놈이 처음이야. 뭐 네 놈? 너는 나보고 하루살이 같은 년이라며. 근데 네 놈 소리 들었다고 그렇게 기분이 나빠? 대놓고 욕한 건 아니잖아. 당신은 대놓고 한 거고 그건 엄연히 다른 거지. 내 귀에 들렸으면 대놓고 한 거지. 사람 앞에 두고 혼잣말로 욕하면 괜찮다는 건 어느 나라 법인데? 아무튼 온라인 그걸로 돈 얼마 번다고. 그러니까 다른 학원 알아봐.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됐어. 그래 놓고 또 몇 년을 생생 내려고. 그거 들을 바에 당신 도움 안 받아. 도움 같지도 않은 도움 줄 거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제 진짜 상관 안 해. 당신이 망하든 말든 나한테 피해 오게 하기만 해봐. 그때는 내 말에 따라야 할 거야. 1년 후. 너 남자 생겼냐? 아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다 알고서 묻는 거니까. 남자 생겼지? 내가 남자가 어딨어. 만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 이것 봐, 남자 있네. 핸드폰 줘봐. 뭐? 핸드폰 줘 보라고. 사실인지 확인해야겠으니까. 왜 이래 갑자기. 내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와도 신경 안 쓴 건 당신이잖아. 그래서 편하게 만나고 다녔냐? 내가 풀어줬다고 아주 들판에서 신나게 뛰어다니셨어. 돈 많은 남정네라도 물었나 보지? 뭐? 어느 순간부터 옷을 막 사더니 향수도 뿌리고 다니고 내가 언제까지 저러나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해도 정도를 모르고 계속 그렇게 나가더라. 너 딱 걸렸어. 핸드폰 안 내나? 늦었다고. 내 촉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무리 우리가 남처럼 살았다고 해도 나는 외도는 안 했어. 나도 아니라고 했잖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딸, 아직 출발 안 했어? 엄마는 이미 도착했는데. 장모님? 자네가 왜 내 딸 전화를 받아? 내 딸 옆에 없어? 오늘 와이프랑 만나러 하신 게 장모님이에요. 오늘 이사하는 날이라서 딸이 도와주기로 했거든. 이사요? 갑자기 무슨 이사요? 이제 의심 풀렸으면 핸드폰 내놔. 엄마, 나 바로 출발할 거야. 커피는 내가 사서 갈 테니까 엄마는 거기 있어. 그래, 알겠어. 조심해서 와. 이사라니, 장모님이 어디로 이사한다는 건데 진짜 원룸으로 이사하는 거야? 당신 돈 없다고 얘기했어?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어. 아무래도 엄마 혼자 지방에 두기엔 내 마음이 불편해서 말이야. 뭐, 강남 아파트? 어이가 없네. 아무리 장모님 집이 빌라였다고 해도 그거 팔아서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사?
아무래도 이 집에서 출퇴근하기엔 힘들더라고. 그래서 엄마 집 팔고 나머지 돈은 내가 해줬어. 하하, 당신 좀 웃겼다. 집 대출금도 못 냈던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강남 아파트를 사들여. 아, 자존심 때문에 그래? 원룸으로 이사하는 게 나한테 말하기 쪽팔려서. 크크. 계약서 보이지? 아파트 주소도 잘 보이고. 이게 뭐야? 진짜였어? 아니, 돈이 어디서 났는데? 강남 학원으로 이직했거든. 이직이라기보다는 취직한 거지. 뭐? 당신이 내 실력 무시했지? 온라인 강의는 아무나 하냐고. 근데 그 온라인 강의 덕분에 강남 입시학원에서 연락이 왔어. 나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아니, 도대체 언제? 내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때 이미 그 학원에 출퇴근 중이었어. 당신은 내가 병원 가는 줄 알고서 신경도 안 썼잖아. 그럴 리 없어. 장모님이랑 짜고 치는 거지. 나 놀리려고 이러는 거잖아. 내가 공동 생활비랑 대출금 한 번이라도 빼먹은 적 있어? 지난 1년간 한 번도 없었어. 그때 당신이 2번 내주고 생색낸 그 돈까지 채웠다고. 근데도 당신은 끝까지 무시했지? 당신 말만 듣고 어떻게 믿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당장 앞장서. 당장! 1시간 후. 둘이 같이 왔어? 잘됐다. 소파 위치를 바꾸고 싶었는데 사람 한 명 더 있으면 좋지. 당신 뭐해? 얼른 와서 안 도와? 이게 진짜라니. 어떻게 여기가 장모님 댁이야? 당신 진짜 강남학원 선생님 된 거야? 너 네 신랑한테 말 안 했어? 강남에 취직했다고? 말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 안 도와줄 거면 가. 구경 다 했잖아. 이 사실을 왜 말 안 했어? 진작 말했으면 우리 싸움도 진작 끝났을 텐데. 너희 싸웠었니? 싸웠어. 그리고 화해 안 할 거야. 여보,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금 사는 집 팔고 나면 나 차 사도 돼? 같이 살다니? 너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 이제 하려고. 야, 얘기해. 와, 방도 4개나 있고 거실도 진짜 넓다. 뷰 좀 봐. 야경 장난 아니겠는데? 우리는 개뿔. 여기 나랑 엄마랑 살 집이야. 네가 낄 자리는 요만큼도 없다고. 약속은 지키는 거라고 네 입으로 말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 당신이 그렇게 강조하던 말이었는데 벌써 잊은 건 아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 약속 내용을 다시 조절해 보는 건 어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 말대로 부부끼리 너무 철저하게 나누는 건 정이 없어 보이더라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깨달았지. 깨달았으면 이거 가지고 나가.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고. 나 바빠. 내가 둘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겠네. 자네 우리 딸이 안사돈 때문에 다쳤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했었구나. 예? 장모님 그게 아니라 저는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고. 그래서 내 딸이 나한테 강남 아파트 사준 건데 자네가 뭔데 내 딸 땀과 노력을 무시하고 짓밟아?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우리 어차피 남처럼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도 평생 남처럼 살자.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면 더 좋고.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여보, 이혼이라니. 나 당신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도, 당신이 학원에서 잘렸을 때도, 온라인 강의하면서 힘들어 할 때도 당신 내친 적은 없었잖아. 그게 내친 거나 다름없지. 몸만 안 내치면 된다는 건가? 부부는 교감이 중요한데 정신적으로 우리 딸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온라인 강의 잘 찍으라고 집에서 얼마나 조용히 지냈는데요. 조용히 지내. 당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말해. 매번 돈돈거리면서 다른 학원에 가서 돈 벌라고 내 몸이랑 마음까지 짓밟아 놓고 네가 날 배려했다는 말이 나와? 여보, 일단 진정하고 장모님 앞에서 이혼하자는 건 아니지. 아니, 나도 찬성이다. 자네 같은 사위라면 없는 게 100배, 1000배 낫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게. 장모님, 저 진짜 장모님 모시고 이 집에서 평생 헌신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아내가 아팠던 1년 동안 제가 잘못한 게 있었다면 전부 사과하고 앞으로는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고 살게요. 예?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집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나 봐? 그 전에는 나를 벌레보다 못한 취급하더니? 여보, 장모님 앞이라고 없는 말 지어내면 어떡해. 자네 반응을 보아하니 없는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제가 미쳤다고 이렇게 예쁘고 귀한 아내를 벌레 보듯이 쳐다봤겠어요. 전혀 아니죠. 저는 와이프가 성공할 줄 알았어요. 결혼할 때 얼굴도 한몫했지만 저 능력, 생활력, 그것 때문에 결혼한 이유도 있었거든요. 벼랑 끝에 몰리니까 혀가 굉장히 길어지네. 시끄러우니까 나가.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내 결정에 번복할 일 없어. 들었지? 나는 내 딸 결정에 따를 테니까 그만 나가주게. 짐 정리해야 해서 바쁜데 자네가 자꾸 걸림돌이 되잖아. 장모님, 여보, 저 진짜 잘할게요. 이 집에서 집안일도 다 하고 집사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나는 집사 필요 없네. 집안일 해줄 사람도 필요 없고. 내가 집안일 경력만 20년이 넘는데 자네 같은 초짜를 왜 쓰겠나. 그러면 제가 용돈 드리겠습니다. 이미 엄마한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리고 있어. 그거보다 더 많이 줄 자신 있어? 있으면 생각 좀 해보고. 200만 원? 학원에서 받는 월급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데 온라인 강의도 계속 올렸더니 수익이 꽤 괜찮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굳이 당신이 우리한테 쓸모 있는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할 말 더 있어? 없으면 나가 주게나. 지금 안 나가고 또 버티면 사지를 확! 나가요. 지금 나갑니다. 그래도 저 포기 안 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겁니다. 여보, 기다려. 우리 다시 만나? 다시 만나긴 뭘 만나. 머저리 같은 놈. 네, 저는 남편이 무시하는 동안 악착같이 열심히 일했고 그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어요. 강남에 취직하면서 남편과 저는 급이 급격하게 벌어졌고 저에게 무신경한 남편 덕분에 손쉽게 이런 일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돈에 미친 남편은 아파트를 보고 눈이 돌아서 다시 붙잡았지만 저와 엄마에게 쫓겨났는데요.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전했는지 연락이 와서는 그제야 본인 대신 다쳤던 허리를 걱정하시면서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결혼 내내 차가웠던 분이 말이에요. 그게 너무 괘씸하고 미워서 노후 편하게 지내고 싶으시면 당신 아들 걱정이나 하세요. 라는 말만 전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를 수신 차단하고 남편과는 원만한 합의로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만 원만했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 다시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결혼해서 괴롭게 사느니 혼자 외롭게 사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걸 전 남편 덕분에 깨달았으니까요. 에필로그. 어머, 세대가 아니야. 오랜만이네. 여기서 뭐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마트에 장 보러 왔어요. 얼굴 좋아 보이네. 잘 지내나 봐? 네. 아유, 세댁,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 집구석 잘 나왔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자네 시어머니 정말 못 말리는 사람이야. 또 싸우자고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네?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근데 이번엔 내가 안 받아줬지. 나만 보면 달려드니까 나도 지긋지긋하거든. 근데 혼자 안 달라서 나 잡으러 오다가 지가 혼자 계단에서 굴렀어. 어머, 세상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긴. 그 인간 내가 언젠가 사고 크게 칠 줄 알았어. 결국 내가 119 불러서 병원 실려갔지. 고관절 수술한다는데 이제 휠체어 타야 한댄다. 근데 더 웃긴 건 세댁 전 남편 소식. 그 사람이 왜요? 학원에서 잘렸대. 학생들한테 머리에 뭐가 들었냐고 막 소리 지르다가 학부모들이 난리 났다더라. 헐, 왜 그랬대? 그래서 다른 학원들도 소문나서 안 받아준디야. 온라인 강의한다더니 그것도 망해서 지금은 뭐요? 술 먹방 방송한다더라고. 소주 원샷 도전 이런 거? 아파트에서 누가 봤다더만. 아이고, 미쳤네. 근데 어제 방송 중에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졌어. 시청자가 119 신고해서 병원 실려갔다더라고. 아파트가 아주 시끌시끌했어. 시청자가요? 몇 명이나 보는데요? 2명 봤는데 1명이 신고했다나? 우리 아파트 사람. 자업자득이지 뭐. 와, 완전 인생 역전됐네요. 제가 복수 안 해도 알아서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집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주 찬바람 쌩쌩 불면서 잘난 척 하더니 새댁은 잘 돼서 이혼하고 나갔다며? 그러니 내가 이혼 잘했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 아, 네, 정말 홀가분해요. 엄마랑 둘이 사니까 너무 평화로워요. 그래,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감사해요, 아주머니. 덕분에 전 시댁 소식 들었네요. 아유, 나도 이제는 좀 숨통 트일 것 같아. 둘이 일도 없이 병원비만 나가니 그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나간다고 부동산에 집 내놨더라고. 그거 잘 됐네요. 요새는 이웃도 잘 만나야 돼. 저 진상들 어디로 가서 또 주위 사람 괴롭힐지 걱정이네. 모르죠. 괴롭힐지 괴롭힘 당할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